전세계 20억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된 주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어떤 걸로 썰을 풀어볼까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한 뉴스 기사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오늘 도저히 이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예정된 주제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그 뉴스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최한 2019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랐는데요. 연설의 주제는 축적의 시간과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구조였습니다. 그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차치하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신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아마존과 구글 등의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고 사용료도 엄청나게 내고 있지만 우리 중소벤처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중기부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 게 그 골자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연설의 주제인 축적의 시간과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데이터 센터 건립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그건 이런 컨텍스트로 연결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각자 축적한 그런 경험들을 연결해 성과를 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연구진을 비롯한 숙련된 전문가들이 데이터 분석에 투입된다면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PC와 모바일까지는 아주 잘했지만 클라우드 시대부터 정부와 민간이 투자를 게을리했다. 이제라도 클라우드와 AI에 동시에 투자해야 한다. 자,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소회가 교차합니다만 장관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보면 아주 괜찮은 블루프린트를 제시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시겠다는 선언이신 거죠. 실제로 아마존의 AWS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국내에서 많은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약 1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설립된 지 50년이 넘은 한국 IBM의 매출을 AWS 코리아가 단 8년 만에 역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서비스를 모두 합치면 2019년 국내만 한정하더라도 클라우드 관련 지출은 3조 원을 가볍게 넘을 그런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외산 서비스냐, 어쩌다가 한반도가 이렇게 점령당했느냐, 당장 한국형 AWS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IT라는 산업이 당기는 그릇이 죄다 서양 문물이니까 그릇이 언제 깨질까, 그릇값이 오르면 어쩌나 충분히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위 4차 산업혁명이니 상생의 경제니 AI 시대니 하는 그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같이 피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뭔가 막연한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구체적인 예시나 정책은 떠오르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번 중소기업 데이터 센터 설립 또한 그런 피상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설익은 아이디어가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조바심이 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그에 져서 선택의 자유에서 연필을 주제로 현대의 경제 구조를 잘 묘사한 바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연필에는 흑연, 나무, 지우개를 고정하는 철, 지우개, 연필을 칠하는 페인트, 연필을 가공하는 인력 등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철강석을 캐고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는 것은 연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한 겁니다. 이 연필 이야기는 자유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현대 소프트웨어의 구성 원리에 대한 힌트를 얻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이터 센터 설립은 연필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와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의지와 무색하게도 최소한 IT 산업에서는 우리는 이미 그런 공장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 앞선 이야기에서 연필 회사는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고 흑연을 구하고 페인트를 구하고 지우개를 구한 뒤에 최종적으로 공장에서 가공한다고 했죠.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혹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를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젯브레인스의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IDE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자바를 프라이머리 랭귀지로 사용하고 피보탈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스프링을 프레임워크로 사용합니다. 뭐 그것뿐인가요? GitHub에서 얼굴도 모르는 개발자의 모듈을 받아서 우리 소스 코드에 적용하고 아마존의 AWS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현대 소프트웨어는 기술 집약적이지만 결코 독점적 기술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개인이, 회사가, 단체가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IT 산업은 가장 자유 경쟁이 근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로 8년 만에 AWS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IBM이 그랬고 6명이서 만든 OS,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시장을 통째로 뺏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고 4명이 개발한 카카오톡의 국내 메시징 시장을 고스란히 내어준 SKT, KT, LG가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공의 사다리가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하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장 아래에 보다 작은 공장을 지어보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좀 오버해서 말하면 초보 개발자에게 슈퍼컴퓨터를 사준다고 해서 10만원짜리 태블릿 PC로 코딩하는 고급 개발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서버를 확충하더라도 서버에 담을 아이디어가 없다면 서버는 그저 전기 먹는 고철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만들려면 적어도 IT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급 인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것인지, 또는 그것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찰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AWS를 사용하더라도 무료부터 몇십만원 남짓한 돈으로 얼마든지 초기 서비스 구현 및 운영이 가능해요. 새싹처럼 올라오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밟히는 것은 서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O2O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같이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한번 실패하면 재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죠.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꿈을 키워야 할 많은 개발자들은 땔감이 되어서 SI 시장에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O2O는 각종 이권과 규제 때문에, 게임은 안정적인 인큐베이팅이 부족해서, SI 시장은 잘못된 단가 산정과 관성적인 사업 발주 그리고 무분별한 국비학원 지원에 따른 인력 품질 저하 때문이죠. 이 모두가 IT에 대한 얕은 접근에서 비롯한 정책적인 실수가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뜯어고치고 올바로 예산을 투입해야지, 중요한 건 건물 하나 더 짓고 센터 하나 더 짓는 게 아닙니다. 작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투입하는 예산만 5,4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 많은 돈이 땅으로, 건물로, 애꿎은 대학 교수 주머니로 들어갈까 심히 염려됩니다. 정부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네이버는 국내에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는 2017년부터 용인에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5,400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첨단 산업단지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 2년 동안 삽질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런 이유로 민간 투자도 막히는 상황에 정부 주도한 투자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 장관님의 포부가 다소 공허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T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고 개발자들은 그 최전선에서 열심히 프로그램 코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흔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건축과 비교하곤 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뼈대를 잡고 미장을 하는 것, 마치 프로그램 아키텍처를 작성하고 프로시저를 만들고 UI를 만드는 것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소프트웨어 설계자를 건축가, 즉 아키텍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IT 산업은 건설업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결코 하드웨어 투자가 사업의 성패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가 1965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드웨어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인데요.
이 법칙에 따라 하드웨어는 열심히 소프트웨어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산업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공식은 사실상 깨지고 말았죠. IT 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 캐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IT 산업을 위한 해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깊은 이해와 더불어 냉정하고 전문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한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닌텐도 DS, 한국형 AWS까지 왠지 씁쓸한 기시감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